볼일 보고 있는 강쇠를 덮친 생마 부인. 어둠이 내리깔리자 미호는 궁을 넘어 들어갈 준비를 하며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호는 잠시 머물게 된 숙소에서 홀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강쇠와 만난다고 해도 이미 강쇠가 폭주를 해버린다면? 궁 안에 매력적인 여인들이 많아 강쇠 폭주는 거셀 것이야. 그렇다면 그 죄 없는 여인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는 일 아닌가? 내가 강력하고 내세적인 동작을 취하여 강쇠의 눈길을 사로잡아야만 할 것이다. 일단 옷을 좀 갈아입어 볼까? 생각이 거기에 미친 미호는 몸매가 드러나는 기방의 여인들이 입을 법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끄럽지만 홀로 강쇠를 유혹할 동작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자세가 좋을까? 이 자세가 더 유혹적인가? 아니면 이 자세? 이 정도 연습하였으니 강쇠의 눈길을 사로잡는 일은 어렵지 않겠지. 그래도 소시적에 1000명의 사내를 홀린 내가 아닌가? 그럼 슬슬 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볼까? 미우는 도원 스님에게 잠시 작별을 고하고 홀로 궁을 향해 걸음을 나섰어요. 낮에 미리 살펴두었던 인적이 드문 궁궐의 담장 밑에 도착한 미호가 월담을 시도하려 자세를 준비하는데 어둠 속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웬 놈이냐? 거기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그 사람은 바로 궁의 치안을 보강하기 위해 투입된 서이였어요. 미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채취를 막고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았어요. 아니, 저 남장 여인은 바람산에서 강쇠를 유인해 갔던 여인이 아닌가? 하필이면 왜 여기서 지금 나의 길을 막는 것이지? 말없이 멈춰선 미호를 보며 서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누군데 지엄한 궁중의 담벼락을 어슬렁거리는 것이냐? 서희의 다그침에 미호는 하늘을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달이 떠오를 듯 보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저 여인에게 시간을 빼앗겨서는 일을 그르치고 말겠구나. 미호는 급한 마음에 일단 몸을 날려 궁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상대는 조선 제1검 최업의 무예를 전수받은 서희였어요. 그렇게 쉽사리 따돌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서희는 미호가 담을 넘어 들어가자 바로 그녀를 따라 몸을 날려 궁 안으로 들어와 미호의 앞을 막아섰어요. 네가 도망할 것은 없다. 순순히 오라를 받고 투항하거라. 미호는 단호한 서희의 표정에서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참 난처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혹여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아이야. 한편 강쇠가 소변이 급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산수 부인은 슬쩍 자신의 남편을 살피고 있었어요. 남산수는 주변 친족들과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며 이미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어요. 지금이 기회구나.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순 없지. 남산수 부인은 조용히 강쇠의 뒤를 밟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강쇠가 숲을 속으로 들어가자 조심스럽게 숲을 헤치고 들어가 강쇠를 불렀어요. 이보시오. 예서 무엇을 하는 것이오? 소변을 보고 있던 강쇠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바지를 주춤주춤 올려 입었어요. 아니, 무엇을 하긴요? 그저 볼 일이 급하여 일 좀 보고 있을 뿐인데 부인께서는 이 외진 숲에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은 당황해하고 있는 강쇠에게 몸을 바짝 밀착시키며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나도 볼 일 좀 있는데. 당신은 볼 일이 끝난 것 같으니 이제 내 볼 일을 좀 봅시다. 강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당황스러운 말투로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부인? 이 도성 안에 내 볼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는 사내 하나가 없어 답답했는데 듣자 하니 그대가 그리 힘이 넘친다 들었어. 어디 얼마나 그 힘이 넘치는지 함께 볼 일을 좀 봅시다. 부인이 적극적으로 거세게 다가오니 강쇠는 미처 거부할 생각도 못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만 같았어요. 부인, 이러시면 아니 돼요. 미호는 몸을 날려 서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희는 재빠르게 미호의 움직임을 읽고 한 발 먼저 몸을 움직여 미호의 공격을 무마시켰어요. 하지만 미호의 공격이 무척이나 매서웠던지라 서희도 자세를 바로잡고 검집에서 검을 꺼내 들었어요. 궁궐의 치안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은 자로서 너를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 검에는 눈이 없으니 이제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희는 말을 마치자마자 현란한 검광을 내뿜으며 연속으로 미호의 몸을 향해 찌르고 배구를 반복하였어요. 미호는 그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서희의 검을 가까스로 피하고 있었어요. 한 차례 매서운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은 두 여인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뭐지? 이 움직임은? 도저히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물 흐르듯 저리 움직일 수 있는 도법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에게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 미호 역시 매서운 서희의 공격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조선에 이런 검술을 지닌 검객이 있다니.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놀라울 따름이구나.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일격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마라. 미호는 전력을 다해 서희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런 무식한 공격을 하다니 함께 죽자는 것인가? 서희도 물러서지 않고 미호의 공격을 맞받아 들어갔어요. 한 차례 흙먼지가 두 사람 사이에 크게 일며 두 사람의 시야를 모두 가리게 되었고 흙먼지가 가라앉아 다시 꼼짝하지 않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호, 서희,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큰 부상을 입었고 다시 그렇게 두 사람이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어느새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말았어요. 저런 새파랗게 어린아이한테 부상을 입고 말다니. 아,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대로 더 겨루어봐야 이미 때는 늦은 듯하다. 남산수 부인이 강쇠를 덮쳐 입을 맞추려 하자 강쇠는 몸부림치며 부인의 손길을 벗어나려 고개를 돌리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 강쇠의 눈에 커다란 보름달이 들어왔으니 달은 정말이지 휘영청 밝고 커다란 정원에 가까운 보름달이었어요. 강쇠의 눈빛이 돌연 순식간에 바뀌더니 입에서 그르릉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강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양기가 솟구쳐 휘감게 되자 강쇠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하였어요. 그렇지. 사내라면 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덤벼야지. 암? 남산수 부인은 돌변해버린 강쇠의 태도에 매우 흡족해하며 강쇠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잠시 후 하늘에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의 잔치자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에 잔치상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나무를 붙잡고 매달렸으며 뿔뿔이 각자 살 길을 위해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문을 빠져나가자
홍수 같은 장대비가 함께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때까지 서희와 미호의 대결은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어요. 결국 네가 이를 그르치고 말았구나. 이를 그르치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지난번엔 바람산에 나타나 홀딱 벗고 설쳐대더니 이번엔 검을 들고 이를 망치고 있는 연유가 대체 무엇이냐? 바람산? 그럼 네가 바람산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던 그 여인들 중 하나였단 말이냐?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만 것 같으니 이제 나도 도리가 없다. 미호는 마지막 힘을 모두 모아 서희의 다리 부분에 상처를 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방심하다 다리에 살짝 상처를 입은 서희도 더 이상 미호를 쫓을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밤새 폭풍우는 쉴 새 없이 퍼부었고 강수의 볼일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이 화창하게 개며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미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희가 나타나 강수의 폭주를 막지를 못했네요. 그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음 편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속으로 미호의 몸을 향해 아이씨! 아이씨! 다시 연속으로 시작. 강수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양기가 솟구쳐 휘감아가 아니라 휘감게. 아, 강수의 발끝부터 다시 해. 남산수 부인은 돌변해버린 강수의 태우듯 다시. 남산수 시작. 남산수 부인은 돌변해버린 거지. 아 졸려. 어머 미안 시작.